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지천에 깔린 하이에나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천에 깔린 하이에나들. 이 한두 명도 아니고 지천에 깔려있는 이 하이에나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제가 일전에 하이에나를 발판 삼아라는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이에나를 발판 삼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판들이 있습니다. 그 발판들은 뭐 부모의 어떤 그런 끝없는 사랑, 뭐 형제 간의 우애, 뭐 동료의 어떤 도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확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공공한 상황을 우리가 극복했을 때, 이 하이에나 같은 이런 족속들을 우리가 극복했을 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각지에 성공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괴로움, 공공한 상황을 극복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극복을 했을 때 엄청난 자기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이 하이에나나 소인배들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극복을 하지 않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밥에 그 나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공을 쌓는데, 사람들과 인연을 어떤 이렇게 가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 이런 데 어떤 내공이 필요하잖아요. 내공이라고 해야 될지 여하튼 내공이 필요한데, 그 내공이 하루아침에 확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생 한 방이, 인생 뭐 한 방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두면 안 되죠. 인간관계에서의 내공도 마찬가지고, 뭐 재력, 권력, 명예,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 모든 분야가 똑같습니다. 꾸준히 한 사람들이 절대 고수의 레벨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이렇게 막 급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둑 얘기를 자주 드는데요. 바둑에는 저 9단이 있고, 제일 꼭대기에 9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8단, 7단 쭉 내려가서 1단이 있고, 1단 바로 밑이 1급입니다. 1급. 1급 밑에 2급, 3급 해서 쭉 내려가서 18급이 있는 거죠. 18급. 그래서 18급 위에, 저 위에 9단까지 있는 거죠. 이창호 9단, 유창혁 9단, 이런 분들이죠. 이세돌 9단. 바둑에 딱 입문하면 이제 18급이 됩니다. 어떤 자기 어떤 전문 분야도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다 18급이죠. 이창호 9단도 18급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꾸준히 올라가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최고의 정상에 올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내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 우리 뭐 압니까? 누가 기분 나쁘면 티격태격 싸우고 뭐 때리고 울고 뭐 이런 일 많잖아요. 요령도 생기지 않고 기술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함부로 하는 애한테 단호하게 얘기하는 버릇을 조금씩 길러서 그 레벨을 18급에서 16급, 15급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10급, 3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그러면 이제 하이에나나 소인배가 없습니까? 더 레벨이 높은 그런 소인배들이 있죠. 또 그들을 발판 삼아 그들을 극복하게 되면 이제 1단, 2단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2단, 3단 정도 됐을 때 소인배가 없습니까? 거기에도 흑백이잖아요. 바둑 싸움이 흑백. 하이에나들도요, 소인배들도 예습복습 철저합니다. 가정교육 투철합니다. 뭐 걔들이 뭐 호락호락한 애들도 있지만 아주 그 녹록찮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윗레벨에서도 그런 족속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천에 깔려있는 하이에나들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의, 지금 주변에 있는,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하이에나를 발판으로 한 칸씩 격을 본인 스스로 높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뭐 좀 화났다고 얼굴을 붉히고 막 시기 질투하고 대놓고 막 공격하고 이런 거는 하급입니다. 16급, 17급, 18급 저 정도 레벨에 되는, 바둑으로 따져보면 하급 중에 하급 하이에나죠. 그 위의 레벨은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타겟을 정해서 공격을 하는데 자기 손에는 피 하나는 묻혀. 피 하나 묻히지 않고 공격하는 이런 레벨도 있고, 또 레벨이 올라가면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혼을 쏙 빼듯이, 간슬개를 빼듯이, 혼을 쏙 빼듯이 그렇게 잘해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치는 이런 하이에나 족속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레벨이 더 올라가면요, 뭐 이렇게 잘해줘서 혼을 쏙 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구나, 내가 의형제를 믿어도 의형제를 맺어도 되겠구나, 정말 믿어도, 사람을 믿는 건 상대는 아닌데 이 사람 정도면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믿었다가 그 어떤 피크에 다다랐을 때 결정적인 배신을 하는 그런 아주 단수 높은 하이에나들 많잖아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의 발전도 이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하이에나들을 보면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소인배 하이에나를 어떻게 고맙게 생각해? 생각만 해도 분통이 치미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주변에 있는 하이에나를 보면서 얘들이 나의 내공을 쌓아주기 위해서, 내가 한 칸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나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내 발판이 돼주는 애들이구나, 땡큐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를 높이려고 딱 했을 때 나중에 보면 하찮은 밑에 레벨의 하이에나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찮은 애들이 막 아웅아웅 하고 막 서로 막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하찮게 보이잖아요. 하찮게 보이고 어리숙하게 보이고, 아휴 고생한다, 욕본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높이고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이고 격을 높여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하이에나 소인배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같이 휘둘리고 같이 부안해동하고, 그래 네 죽고 내 죽자, 그래 되면 계속 같은 레벨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물론 이 하이에나한테 당해봤을 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기 힘듭니다.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고 너무나도 큰 아픔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인배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그 소인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그 레벨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바둑으로 따졌을 때 16급, 17급, 15급 거기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본인의 격을 계속 높여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복이 먼저다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내공이 아주 세신 분들, 그 다음에 명성이 높은 분들, 재력도 많은 분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소위 말한 성공을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은 없다. 어려움이나 역경, 입은 소인배 같은 하이에나 같은 이런 것들도 그 상황에서 내가 얘들을 극복해야지 한 단계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부안해동 되어서 같이 치고받고, 진흙탕에서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고 격을 높였을 때는 한참 아래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만큼 이제 본인이 격이 높아졌고 내공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에나들은 지층에 깔려 있죠. 그 지층에 깔려 있는 하이에나들을 그 단계마다 발판을 삼아서 우리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동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생산적인 이기주의자죠. 자기 이권만 추구하는,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난도질을 하면서 자기 이권을 차지하는 이런 파괴적인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생산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야 된다라는 동영상에 강모님께서, 이분이 또 본명을 쓰신 것 같아서 강모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의 인연법을 되돌아보니 가슴 아픈 관계에서 치여 살던 것이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뒤돌아보고 한탄하지 말고 미래의 10년을 그려보라 라는 동영상을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에나의 존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관계에 있을 수 있으며 자식이 아니더라도 아픈 손가락이기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하이에나 역시 쉽지 않은 인연법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한평생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의 동영상을 보고 치유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젠 그 교모하고 악한 관계를 정리하며 마음의 거리를 두려고 결정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다른 길을 가려 합니다. 저 역시 늘 성공보다는 행복이 먼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선생님도 미래에는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늘 따뜻한 힘이 되는 동영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아주 긴 댓글 주셨습니다. 이 강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존재인데 뭐 가족 같은 생각이 드네요.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뭐 여하튼 가족이 아닌가 생각을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상처를 심하게 받고 아프게 받고 너무나도 그 악하고 교모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댓글이십니다. 무조건 거리를 둬야죠. 가족이고 형제 자매고 부모다도 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예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족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꼭 부여잡고 있으면요, 같이 그 밥에 그 나물이 계속 되는 거죠. 벗어나질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큰 전투를 해요. 뭐 삼국시대, 삼국지 이런 데 보면 큰 싸움을 하잖아요. 그 병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장군 한 명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장군의 어떤 그 리더십, 그 다음에 그 치고 나갔을 때의 그 병사들의 기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얼마나 잘 리드를 하고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장녀, 그 다음에 장남, 한 가정의 장남, 한 가정의 장녀들이 아주 잘하면 그 밑에 차남, 뭐 차녀들이 쭉쭉쭉쭉쭉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그 집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남이든 장남이든 장녀든 차녀든 막내든 어떤 사람은 그 집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 때부터 자기 세대 때부터 자식 세대까지 계속 고만고만한 레벨로 간다는 거죠. 누군가는 거기서 박차고 새로운 레벨에, 격이 높은 레벨에 그런 단계로 올라가야지만 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모님께서 말씀하셨는, 물론 이게 가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추측컨대 가족이라면 그런 어떤 서로 피해가 되고 교활하게 악한 인연이다, 악한 관계라고 생각되시면 하루라도 빨리 거리를 두시고 관계를 멀리 하셔야 되는 거죠. 가족이라고 계속 그 골마가는 그런 관계에서 계속 구역구역 만나본들 본인의 발전을 계속 저해하게 돼 있습니다. 자유로워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워지셔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불법적이지 않고 비도덕적이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아니라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집중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기울이다 보면, 아,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동안 남에게 휘둘리면서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활이 바뀌게 되고
생활이 더 즐겁게 되고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되면서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하이에나 같은 그런 인간들이 나중에 봤을 때 아니 저 친구가 갑자기 왜 저렇게 환해졌지? 왜 저렇게 밝아졌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라고 시기질투를 하면서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부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만약 가족이라면 가족을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신 제가치고 평천합니다. 수신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수신이 뭡니까? 본인 자신을 갈고 닦고 본인 자신을 위하고 본인 자신을 사랑하고 본인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본인을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인생에 본인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또 쏟고 또 쏟다 보면 자존감이 높고 격이 높고 내공이 높은 그런 인간이 됐을 때 주변에게 따뜻한 기운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격도 높지 않고 본인의 자존감도 높지 않으면 주변에 따뜻한 기운을 퍼뜨릴 수 있겠습니까? 곡간에서 인심이 나잖아요. 인심은 곡간에서 납니다. 본인의 그 마음의 곡간, 물질적 곡간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곡간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따뜻한 기운에 인심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자존감도 없고 본인의 격도 낮은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마음의 곡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심이 나오겠습니까? 본인도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 삐치게 되고 사소한 일에 싸움을 걸게 되고 그 밥에 그 나물로 계속 사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곡간을 넓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런 안 맞고 하이에나 기질을 가진 사람이 가족이라도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거리를 딱 두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나중에 진짜 가족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셔야 된다. 그 같이 계속 엮이게 되면요. 내가 참고 내가 잘해주지. 그러다가 참다가 또 폭발하고 또 참다가 또 폭발하고 그 쳇바퀴 도는 관계에서 딱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일전에 그 댓글 주신 분이 계신데 너무나도 슬픈 사연인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그 부모와의 너무나도 악연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그래서 다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또 같이 또 지내다가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또 당해서 또 멀어졌다가 그래도 엄마인데 그래서 또 다시 또 갔다가 또 지냈다가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반복하면요 그 늪에 같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진흙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천에 깔린 하이에나들 소인배 발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격을,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곡간을 넓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